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은입니다. 오늘은 자켓하고 팬츠 셋업 도시카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요즘에 캠핑클럽 그 프로그램을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는데 저도 핑클 세대이다 보니까 너무 그 옛날 옛 추억에 빠져서 열심히 보고 있어요. 거기서 보다 보면 그 4명의 핑클 멤버들이 입고 나오는 각각의 그 패션들이나 옷들이 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1회 때 나왔던 성유리 언니가 입고 나온 자켓 셋업 도시카 영상을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펜으로 그렇게 바로 그리셔도 되고 도시카가 많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연필로 먼저 스케치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펜 작업은 나중에 따로 하셔도 돼요. 저는 TV 프로그램으로 본 영상만 기억을 하고 지금 도시카를 그려보는 거라서 성유리 언니가 입고 나온 디자인하고 정확하진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요즘 이런 자켓 셋업을 많이 유행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냥 저만의 스타일로 한번 그려볼게요. 버튼은 2버튼으로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아웃포켓이 달리는 디자인을 도시카로 그릴 때는 옷은 커팅해서 뭐 풀로 붙이는 게 아니고 미싱이라는 기계가 이렇게 지나가서 옷에 부착이 돼서 봉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원단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덧대지는 주머니라던가 또는 뭐 원단이 한 겹이 더 덧대지는 그런 디테일들이 더해질 때는 이렇게 봉제선이라고 해서 실무에서는 스티치 선이라고 해요. 이런 스티치 선을 점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주머니 입구 부분은 뭔가 마감 처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조금 넓게 스티치를 넣어서 입구 부분의 원단을 이렇게 접어서 이 부분에 이렇게 스티치가 더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을 그대로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최근에 끝난 드라마인데 건불류 드라마에서도 그 임수정 언니가 이런 자켓 셋업을 굉장히 많이 입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는 폴리 소재로 제작된 셋업을 되게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 성유리 언니가 입은 이 자켓 셋업은 면이나 또는 린넨 소재로 만들어져 있는 자켓인 것 같았어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또 어떻게 사진만 보고 이게 폴린지 면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알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사실 이거는 학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디자이너 경력이 오래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다양한 소재를 다루게 돼요. 그러다 보면 면으로 만들었을 때는 대략 이런 정도의 느낌의 옷이 나오는 편이고 또 폴리로 만들었을 때는 이런 느낌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를 이제 좀 감으로 익히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것 같아요. 직접 샘플링을 해보지 않아도 조금 경력이 오래된 디자이너들은 어느 정도를 예측하고 샘플링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물론 이거는 처음 옷을 제작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어렵고 익숙하지 않은 작업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걸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뭐 따로 뭐 어떻게 공부하는 방법이 있나요? 뭐 이렇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보통 자켓은 라벨판이라고 해서 겉에 원단하고 사용된 이 뒷부분의 뒷목 등판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에 겉감에서 사용한 원단을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라벨을 부착을 해주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보통 이런 자켓 같은 디자인에는 이렇게 두장 소매라고 해서 그 팔 뒷부분에 이렇게 절개선이 들어가고 여기에 이렇게 소매 밑단을 걷어서 입을 수 있는 정도의 트임이 있어요. 이런 트임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또 자켓이나 코트, 뒷중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밑단 쪽에도 이런 트임의 형태가 들어갈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외에 내가 조금 더 스티치나 뭔가를 좀 더 표현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스티치를 한 번 더 넣어주시면 돼요. 보통 이렇게 앞쪽에 카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앞 중심을 타고 흐르는 스티치를 넣을 때는 폴리나 TR 소재로 만든 자켓에는 이런 스티치를 거의 많이 사용하지 않는 편이고, 면 소재나 린넨 소재로 만든 자켓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티치를 많이 넣어주는 편이에요. 밑단의 스티치는 더 넓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넓게 해줘도 돼요. 근데 저는 여기까지만 와서 이 중간까지만 해서 끊어줄게요. 그리고 안감이 있는 경우에 옷에는 밑단 부분까지 스티치를 다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스티치 없이 그냥 깨끗하게 표현을 해줘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켓 도식화를 그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상세한 정보를 입혀주기 위해서는 이런 작업 지시서, 그러니까 지시서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데, 내가 사용한 부자재에 대한 사이즈라든지, 또는 여기에 어떤 스티치를 넣었다라든지, 또는 이 옷에 안감이 있다 없다, 밑단 처리는 어떻게 하겠다, 또는 이 트임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좀 적어주면 돼요. 그리고 실무에서는 이런 단추 같은 작은 부자재들은 미리수로 표현을 하는데요. 미리수는 1cm에 10mm? 이 미리라는 표시를 실무에서는 이렇게도 사용을 해요. 그냥 동그라미 하고 이렇게 짝대기 그어서. 얘와 얘는 같은 의미이니까 나중에 작업 지시서를 작성을 할 때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기재해도 돼요. 그래서 보통은 자켓 같은 경우에 앞쪽에 있는 안마이 단추들은 21mm부터 23mm, 조금 큰 거는 25mm까지도 사용을 하는 편이고, 근데 사실 이거는 디자이너들마다 선택하기에 따라 다 달라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매 단추 같은 경우는 저는 15mm를 가장 많이 사용해요. 근데 15mm보다 조금 더 큰 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8mm 정도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이 뒷중심의 트임 같은 경우에는 저는 7인치 정도 해볼게요. 실무 작업 지시서 작성을 할 때는 이런 사이즈 스펙을 사실 아직까지는 센치보다 인치 표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인치는 이렇게 앞에 숫자를 쓰고 땡땡 이런 표시를 남겨주면 돼요. 그리고 2.5cm에 1인치예요. 그러니까 얘는 7인치니까 곱하기 2.5를 해주면 대략적인 센치 사이즈가 나오겠죠? 아무래도 이런 인치 사이즈는 평소에 사용을 하는 수치가 아니다 보니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줄자가, 이런 줄자는 앞쪽에는 인치, 뒷면에는 이렇게 센치 같이 함께 되어 있는 자가 있어요. 이런 자를 함께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저는 소매 트임은 4인치 정도 해볼게요. 4인치면 10cm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로 지시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자켓이랑 세트로 입고 있었던 팬츠를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영상으로 봤을 때는 짧은 기장의 숏 팬츠였고 약간 골반보다는 하이웨이스트, 허리선 위쪽으로 입는 하이웨이스트 형태의 팬츠였어요. 그리고 허리 단이 조금 넓고 주름이 져 있는 형태의 팬츠였는데 기억이 나는 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저는 도시카를 그릴 때 사실 도시카 그릴 때 연필로 먼저 스케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펜 작업을 나중에 해주면 되는데 도시카를 그리는 작업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냥 연필 스케치 없이 그릴 때도 있어요. 네, 선 쓰는 게 조금 아직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뭐 연필로 먼저 스케치를 하고 그 다음에 펜 작업을 따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저 지금 이게 펜이 잘 안 나와서 굉장히 힘을 주면서 그리고 있어요. 펜 작업으로 하다 보면 안 좋은 점이 이렇게 덧대지는 뭔가를 또 하나 그려야 될 때 펜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선이 겹쳐지다 보니까 이 부분을 뭐 화이트로 지우거나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펜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생겨져 이런 부분들을 예상을 하고 그 부분을 좀 띄어서 그리면 나중에 화이트로 지우거나 하는 작업을 하지 않아도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단추가 있었고 대략 이런 디자인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생겨져 있는 이 세모 모양 이렇게 제가 지금 그린 건데 그러니까 벨트나 뭔가 허리에 끈을 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얘는 허리 단에다가 대고 부착을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생겨진 거를 별도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서 허리단 위에 얹어서 이 윗부분을 봉제를 한 거예요. 여기 부분 이렇게 윗부분에 봉제를 해도 되고 또는 이렇게 눕혀놓고 여기 허리단에 이렇게 봉제를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이런 형태로 해서 이 밑부분에만 다시 봉제를 한 다음에 여기가 벨트나 뭐 허리끈을 따로 낄 수 있게끔 이렇게 통과가 되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역할이라고 보면 돼요. 허리에 이런 형태가 달려져 있을 때는 허리끈이나 벨트가 이렇게 넣어져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얘를 벨트 고리라고 해주면 돼요. 지금 이렇게 앞에 있는 형태는 얘는 주름이 이렇게 잡혀져 있는 형태예요. 얘가 이런 형태로 주름이 잡혀져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너무 헷갈린가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속에 이렇게 원단 이만큼 있는 거. 이렇게 팬츠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조금 다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줄 거예요. 이런 허리단을 실무에서는 오비라고 이야기해요. 오비. 그래서 오비에 대한 이런 사이즈, 폭을 다 기재를 해줘야 돼요. 영상에서 제가 본 허리 오비 단은 조금 넓었었던 것 같아요. 보통 하이웨이스트로 입는 형태의 팬츠들은 허리 단 이렇게 좁기보다는 조금 넓게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2인치 반 정도로 해볼게요. 2인치 반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는데 작업 지시서를 작성을 할 때는 1인치 가지고도 얘를 다 쪼개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가 앞에 눈금이 안 보여서 제가 이렇게 잘 보이는 걸로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지금 1인치인데 이 1인치를 가지고 반을 쪼개면 2분의 1인치
2분의 1인치가 되고요. 얘를 4등분으로 쪼개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등분으로 쪼개면 4분의 1인치. 그리고 4등분으로 쪼갰는데 4등분에서 하나, 둘 눈금 정도만 같다라고 하면 4분의 2인치. 그리고 4등분을 했는데 하나, 둘, 셋. 세 눈금을 같다 하면 4분의 3인치. 이런 식으로 1인치 하나를 가지고도 나눠서 쪼개고 여기에 4분의 1인치보다 더 작은 눈금으로 쪼갰을 때는 8분의 1인치까지도 기재를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눈금이 몇 칸인지에 따라서 이 앞에 더 사이즈가 커질수록 여기가 뭐 1, 4분의 1인치, 1, 4분의 1인치면 1하고 4분의 1인치, 또 2, 4분의 2인치 같은 경우는 2인치까지 오고 4분의 2인치를 더 사용했다 하는 경우에는 2, 4분의 2인치 이런 식으로 앞에 숫자를 함께 기입해주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이즈를 이렇게 표기하시면 돼요. 저는 이 오비 폭을 2분의 1인치 정도로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 벨트 고리의 폭은 조금 넓은 폭이었기 때문에 1인치 반 정도 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단추 같은 경우는 팬츠나 스커트에서 사용하는 단추는 위에 상의에서 사용한 단추보다는 조금 더 넓은 거를 사용해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 오비 폭이 조금 넓거나 할 때는 단추, 이 오비 폭에 비례하게끔 해서 단추를 하나만 할 때는 조금 큰 거를 하기도 하고 또는 벨트 오비 폭은 넓은데 단추를 조금 작은 걸 사용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단추를 2개를 사용을 할 때도 있어요. 저는 여기 허리 오비에 있는 단추는 하나만 사용할 거고 18mm 단추 사이즈를 기재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생겨져 있는 주머니가 있는데요. 힙라인에 이런 주머니 디테일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주머니는 이렇게 일자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주머니예요. 이런 주머니는 이 위쪽 이 부분에 손을 넣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자켓 이 윗부분에 행커칩을 넣는 주머니 디테일로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포켓의 도시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주머니 말고 얘랑 조금 비슷하게 생겨져 있는 주머니인데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돼서 가운데 선이 하나가 더 있는 주머니도 있어요. 이 주머니는 이 가운데 쪽, 이 중심, 이 선 쪽으로 손을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주머니고 입술 주머니 또는 구찌 주머니라고도 해요. 그래서 입술 주머니, 구찌 주머니 이렇게 참고하셔서 기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전 이렇게 자켓이랑 숏팬츠 같이 셋업으로 입는 도시카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자켓이랑 뭐 이런 셋업은 요즘에 워낙 유행하는 아이템이기도 하고 트렌드이다 보니까 이런 자켓 셋업 도시카 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